윤수야, 이제 일어나자, 이제. 8시 넘었다. 늦게 일났다. 고단한 병원 생활 탓인지 윤수 씨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안 해? 얼굴 닦고, 몸 닦고 해야지. 시원해? 응? 윤수야. 시원해? 23 청년이지만 제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아들. 뒤틀린 척추를 볼 때마다 엄만 억장이 무너집니다. 척추 측만이 좀 심해서 계속 이렇게 누워있는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뭐 재활치료도 받고 이래 했는데 12살 되고 난 뒤부터 이렇게 급속도로 더 심하게 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선천성 근위염증이라고 근육병이거든요. 이제 근육이 이제 자꾸 쇠퇴해져가고 굳어가는 병이거든요. 근위 영양증 중에서도 예후가 좋지 않다는 듀시엔형. 여러 병이 함께 찾아오면서 수술을 받는 것만도 여러 번인데요. 엄마에겐 쓰라린 기억입니다. 응? 젖을 빨리는데 젖을 잘 못 빨고 그냥 힘이 없어서 못 빠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돌 지나자마자 13개월인가 14개월 됐을 때 교수님이 근육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근육병도 아니고 선천성 근위염증 근육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가 그한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약은 있냐? 약도 없대요. 뭐라고 그때 감정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이제 그 생각도 많이 했었고 괜히 이제 죄지은 기분이어서 정말.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했는데도 이만큼이나 버텨준 아들이 그저 고맙기만 한데요. 머리 잠깐 감고. 머리를 감기는 것도 오롯이 엄마의 몫. 씻기다 보면 금세 녹초가 되지만 하나하나 정성을 다합니다. 오, 물을 막 쏟아버렸다. 바닥 쏟았다. 따뜻하게 좋지? 응? 안 좋아? 머리 많이 길었다, 윤수야. 응? 머리가 많이 길었어. 그나마 다행인 건 아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왜 오늘 하기 싫어? 오늘 하기 싫은 날이야? 다른 날은 너가 맨날 해달라고 그러잖아, 엄마한테. 응? 오늘 하기 싫다 이거야? 사람들하고는 대화는 안 돼도 자기 의사는 표현을 하고 이제 간단한 단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엄마. 제일 엄마, 아빠. 팔다리 근육만 굳어가는 게 아니라 혀의 근육도 굳어가는 탓에 발음이 부정확한데요. 어눌 하나마 엄마 하고 불러주면 없던 힘도 솟아난다는 엄마. 그녀에게 아들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뭐 머리 감기고 몸 감기고 이런 거는 그건 누워있는 상태에서 한 거는 25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25년이요? 네.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혼자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진짜 다 했어. 한 번만 더 닦고 로션 발라줄게. 다리 간지러워. 그럼 어디 간지러워? 머리? 다리? 그래, 다리 간지럽지. 원래는 윤수가 7살
저희들이랑 뭐 인지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정상이었어요. 근데 7살 때 이제 요로결석 수술 후에 이제 폐렴이 갑자기 심하게 와서 심정지 되면서 뇌손상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육 위축도 이렇게 더 빨리 진행되었고 호흡도 이제 안 돼서 그때 이거 호흡이 달고. 걷진 못했지만 밥도 잘 먹고 노래도 곧잘 했다던 아들. 하지만 요로결석 수술 후 뇌 손상을 받으면서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길어진 병원 생활과 불어난 병원비, 그야말로 벼랑 끝에선 하루하루였습니다.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었어요. 뭐 퇴원해가 와갖고 하루 만에 또 가기도 하고. 저녁 오후에 집에 왔는데 저녁부터 또 열이 나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 밤중에도 또 짐을 그 풀기도 전에 다시 또 싸고 가고. 사실 중환자실, 뭐 비흡력 이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저희들이 다 저희들 몫이거든요, 그게.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정말 일주일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나와요. 그러면 뭐 초창기에도 윤수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뭐 한 달 있다가 나오면은 또 며칠 안 돼서 또 들어가고 중환자실도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되니까 이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불어나는 거죠. 그걸 얼마라고 한산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때마다 저희들이 대출 내고 빚을 내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시린 바람을, 모진 길을 다행히 잘 헤쳐왔기에 엄만 고맙고 또 고마운데요. 음식을 제대로 삼킬 수 없어 배에 삽입한 위로간으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아들. 나온다. 가스. 가스 나오자. 부그리잖아, 봐라. 밥이라도 든든히 먹이고 싶은데 이렇게 영양식으로 대신해야 하니 엄만 그저 애처롭고 안쓰러울 뿐입니다. 빡시. 아침에 오늘 늦다. 아이고, 하품하고 이제 잠 오지 또. 응? 영양식마저도 역류를 하는 바람에 위밴드 수술까지 받은 윤수 씨. 지금은 이렇게 기계의 힘을 빌려야만 식사가 가능한데요. 7살 때 이제 위로감 먼저 한 게 아니고 콧줄을 먼저 하고 있었어요. 그럼 콧줄을 제가 10년 동안 관리하다가 윤수 한 17살인가 16살 그때 이제 횡격막 탈장되고 뭐 쓸개 돌도 담석증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 복합적으로 이제 뭐 수술을 해야 돼서 17살에?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수술하면서 전부 다 이제 유료관도 다시 이제 콧줄을 네, 유료관으로 해서 콧줄을 이제 안 하고 유료관으로 해서. 윤수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0 정도 먹는데 한 번 먹을 때 하루에 많이 먹으면 3번이에요. 3번 해봐야 하루 450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계속 이제 탈수가 오고 살이 빠지고 그러면 근육은 더 아프고 통증이 더 심하게 와요. 살이 빠졌을 때. 그래서 지금 약도 보면은 진통제, 마약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네, 그거랑 일반 진통제랑 같이 먹어요? 같이 다 먹고 있어요. 먹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기계에 의존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데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에 엄만 자꾸 두려워집니다.
왔어? 윤수는? 자, 아니, 윤수야 아빠 왔다. 아침에 머리 감기고 닦이고 뭐. 씻겨가지고 피곤해서 자는구나 아들. 자, 넌 아빠가 안마해줄게. 윤수 아빠예요. 일하고 새벽에 일을 하러 갔다가 잠깐 이제 윤수 보러 오고 저 밥이 없다 하니까 밥 해서. 아침에는 이제 출퇴근 통근버스 하고 이 시간에는 이제 시간이 좀 남거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 이제 집에서 이제 밥도 해오고 또 빨래도 다시 해서 가져오고 또 아들도 한번 와야 되고.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잠깐 봐주다가 이따 오후 되면은 또 회사 들어가야 됩니다. 왔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꼬박꼬박 병실을 찾는 아빠. 아니면서 못 자지? 아들만 보면 쌓인 피로가 눅놓듯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의 코끝이 찡해집니다. 그냥 윤수 손이나 밟으면 너무 안타까워. 밟으면은 태어나가지고 한번 걷지도 못했잖아요. 저 손발이라도 좀 움직일 수 있으면은 좋을 텐데. 한편 서둘러 식사를 준비하는 엄마. 병원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 김치나 라면으로 대충 때우기 일쑤인데요. 뭐 하나 보여줄까? 완전히 빠져버렸네. 어제 양치하다가 그나마 하나 빠져버렸어. 그럼 어떡해? 치료받으러 가야지. 해야지. 치과 먼저 가야 되겠다. 그냥 이리저리 속만 상하네. 뭐 순간적으로 한 5년 6년 전부터 순간적으로 싹 다 빠졌어요. 치아가? 예. 지금 치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보조. 아 틀니? 예. 그거는 치아가 있어야 되는데 그마저 이제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지금 이제 조만간에 식사도 못 할 것 같아요. 치과 치료는 엄두도 내질 못합니다. 아들 아프다 보니까 병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일에 계속 이제 매달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여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계속 놓쳐버린 거예요. 서둘러 뭔가를 준비하는 아빠. 엄마의 외출을 위한 작업인데요. 윤수야, 윤수 누가 제일 많이 윤수 사랑해? 그래. 애들은 거짓말 못 하거든. 엄마는? 엄마 윤수 미워해? 미워한데? 엄마 이제 윤수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윤수, 그래도 돼? 아니야,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윤수 씨가 만화 영화에 빠져 있는 동안 엄만 오랜만에 외출을 할 생각인데요. 그동안 아들 옆에만 꼭 붙어 있느라 병원 밖을 나선 적이 언젠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엄마입니다. 야, 엄마 이 겨울 신발 신고 집에 가야 된다 지금. 근 1년 넘게 지금 못 갔어요. 서울에 한 1년 정도 있고 여기 내려와서 지금 벌써 한 5개월 정도 됐어요. 윤수가 또 와서 처음에 막 열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고 치료 중이고 이래서 제가 못 갔어요 계속. 그래서 지금 신발이 그럼 없어요. 서울 병원 갔을 때 네, 그 신발 신고 지금 집에 가는 거예요. 봄 돼서 네, 봄이 됐어요. 병원에 갇혀 지내느라 봄이 온 줄도 몰랐던 엄마인데요. 오늘은 아들 물건도 챙겨올 겸 집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루튼에서 올라와야 되나? 윤수야, 엄마 갔다 올 테니까 아빠랑 잘 놀고 있어. 알았지? 갔다 올게 엄마. 어디 갔다 와? 알았어. 윤수가 지금 병원에 몇 개월 여기 왔어도 한 5, 6개월 있었는데
윤수 쓰는 물품을 이제 제가 서울에 이제 의료기 상사에 주문을 했는데 집으로 왔는데 아빠가 뭐 이제 급하게 오느라고 못 챙겨왔어요. 주로 캐놀라라든지 뭐 캐모포드에 들어가는 거 이런 종류는 저희들이 이제 의료기 상사에서 주문을 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힘든 내색 없이 담담했던 엄마. 하지만 마음속엔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모들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이거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으면. 근데 병원에서는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이급병원도 안 되고. 그리고 이쪽으로 올 때는 정말 저도 결정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병원을 이제 전원을 해야 되는 그 결정이요. 처음에는 요양병원도 그냥 올 수는 없었어요. 그 연명 치료를 안 한다는 그거를 다 조건 하에서. 그래서 저희들 그거 서약 다 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예. 그거 결정하고 저는 진짜 병원에 그 정원을 걸어 다니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진짜 너무 눈물도 많이 났지만은 여기가 이제 이게 끝이구나 싶은 그 생각을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끝이구나. 더 이상 이제 엄마로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이제 부모로서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온 인생인데 이젠 정말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아 그 흔한 눈물조차 나오질 않는데요. 언제쯤이면 이 답답한 채기가 사라지게 될까요? 정리 정도는 뭐 대충은 잘해놓고 사네. 그래도 많이 안 으지를하네. 정말 깨끗해. 계란만 몇 개 있네. 계란 안 그래도 후라이도 해야 되는데 몇 개 담아놔야 돼. 집에 혼자 있으니까 일하고 늦게 오고 그러니까 조금 뭐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혼자 있으니까 안 챙겨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전화해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은 계란 후라이도 해 먹으라 뭐도 사다 먹으라 하는데 그 혼자니까 잘 안 해 먹는 것 같아요. 요즘 부쩍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 콩나물국을 끓이려는 아내. 가족을 지키겠다며 일에만 몰두하는 남편에게 고맙고 또 미안한데요. 그 윤수 아프고 난 뒤부터는 정말 친구도 안 만나고 오로지 이제 가정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제가 남편을 인정해줘요, 진짜. 그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 병원에 돌아가려면 빠듯한 시간. 서둘러 물건을 챙기는데요. 이런 의료 소모품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 돈이 들어가니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아빠가 혼자서 벌어서 월급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누적이 되고 이제 그래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그게 다 이제 빚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이제 신용불량자 된 지 20년 되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마이너스로 지금 마이너스가 있는데 또 마이너스로 계속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엄마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하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데 못 해주는 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러면 아빠랑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계시는 거예요? 예. 엄마와 아들이 맞이하는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 윤수 씨는 만화 영화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윤수
재밌어? 그렇게 재밌어? 지금 나이는 25살인데 얘기하는 걸 이렇게 봤을 때는 한 5, 6살 정도? 때로는 이제 너도 이만큼 컸으면은 잘 건강하게 컸으면은 아빠하고 친구도 되고 엄마 같은 데는 엄마 그것도 되겠는데 그런 마음 많이 들지요. 누워있는 거 보면은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정말. 마음이 힘들 때마다 하나둘 뜨기 시작한 수세미는 어느새 엄마의 취미 생활이 돼버렸습니다. 병원 생활 처음에는 제가 여기 와서 조금 힘들었었어요. 아무래도 여기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옆에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가시는 거 보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더 힘들었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이제 힘들 때는 이걸 함으로 해서 한 개 이렇게 완성해서 봤을 때 그 성취감이라든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떠서 누구한테 줘야지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뜨기도 해요. 저는. 병실 한 구석 화려한 꽃밭은 병원 생활에 지친 엄마의 탈출구이자 작은 위안인데요. 아들 건강이 좀 나아지면 수세미꽃 대신에 진짜 꽃 구경을 가리라 상상도 해봅니다.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한 아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들 병원 빨래부터 돌리는데요. 고생하는 아내, 아픈 아들을 돕는 길은 이것뿐이니 허투루 할 수가 없습니다. 퇴근이 늦으세요? 예. 오늘은 그래도 좀 빨리 온 겁니다. 늦을 때는 보통 이제 12시 넘어서 오고요. 또 빨리 올 때는 10시 넘어야 들어와요. 아직 국이 다 안 끓었는데 좀 낮에 데펴놨기 때문에 좀 따뜻해요. 늦게 들어오니까 또 속이 또 거북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늘 이렇게 간단히 먹어요. 며칠 뒤 사진 먼저 찍어 올 거거든요. 마스크 완전히 빼주시고 이쪽 매트리 빼셔야 돼요. 물어보시고요. 제작진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치과를 찾게 된 아빠. 이가 몇 개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치료가 가능한지 자세한 검진을 받아보기로 합니다. 19년대 오셨네, 19년대. 그래서 6년 되셨어? 네. 식사가 힘든 건 물론이고 맞지 않는 틀니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느낌도 많이 받았다는데요. 조금 줄게요. 인젝 좀 주시고. 이 틀니는 맞지가 전혀 않아요. 저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니하고 본인 치하고 씹으면서 계속 힘을 못 받았을 거라고요. 이렇게는 뭐라도 씹을 수 있으신가? 지금은 이걸 빼면은 아예 식사를 못 하세요? 이틀나 많아요, 이거는 지금. 남아있는 거 지금 4개 남아있는데요. 흔들거려요. 4개 다 못 씁니다. 조금 더 아프면 바로 말씀하세요. 결국 발치를 결정한 아빠.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려면 나부터 건강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때 당시랑 비교해도 뼈가 많이 녹은 상태고요. 그때는 튼튼했던 치아들이 흔들리게 돼서 그래서 결국 오늘 다 발치를 하게 됐죠. 요거는 이렇게 뿌리가 이만큼이나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끝에 있을까 말까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만큼, 옛날에는 이만큼. 나머지 치아를 다 뺐으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보철 치료를 진행을 하셔야 할 거고 다 나쁜데 뼈만 좋으세요. 그러면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전체 임플란트를 하면 아주 좋겠다라는 그런 경우십니다. 오늘 해보시니까 괜찮았어요? 오늘 계속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희망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가족 모두 이제 건강한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뭐 된장찌개라도 끓여놓고 이제 웃으면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게 최고의 이제 바람이에요 저는 사실.